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테마 특강 하고 있습니다. 우리 1강, 2강, 3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처분 벌칙 부분을 열심히 해봤고, 그 다음에 4강, 5강, 6강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이쪽을 할 텐데, 작년까지는 공법에서 문제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올해부터 이 과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첫 시험이고, 그리고 작년까지 공법에서 출제되었을 때도 어렵게 나온 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좀 양이 많고 여러분 공부하시기에 좀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때로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첨부 자료 올라와 있어요. 첨부 자료는 올라와 있는데 총 12페이지 이제 공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판례도 들어있고 그다음 문제도 들어있고, 여기 나오는 문제는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여러분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는 건 최근 5년치고 여기에 들어있는 건 그 이전 거예요. 그 이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제가 요약집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요약집의 내용을 발췌해서 만든 거예요. 요약집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첨부 자료를 올려드린 거죠. 자, 1페이지 시작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대상 지역부터. 일단은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라는 건 아시죠? 토지만. 그리고 모든 거래를 다 허가받는 건 아닌데 일단 소유권과 지상권도 허가를 받는다. 지상권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상권으로 이용할 테니까 결국엔 지상권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지상권 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유상일 때만 허가를 받으니까 무상은 허가받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뭐 증여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뭐 상속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한 구역이다 이거죠. 이런 구역을 어떤 구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이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이거죠. 지정권자는 누구냐 이걸 보는데, 당연히 지정권자는 둘이죠. 국토부 장관일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일 수도 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어떤 경우죠? 그렇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좀 더 상시적이죠. 작년까지는 이게 공법에 있었을 땐 여기가 시군구였어요. 시군구. 근데 시도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시도의 일부 지역이라면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하겠지. 그런데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지금부터 봅니다. 자, 지정권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단 5년 이내 이거 알아야 되겠네. 자,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이러면 OX? X지. 5년 이내. 뭐 3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5년 이내다. 그리고 박스 들어보니까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누구? 국장이다. 시도니까 뭐 서울의 일부 지역, 또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뭐 이런 경우죠. 여기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구, 두 개의 구 뭐 이 걸쳐 있으면 누구? 시도지사죠. 경기도 안에서도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어도 누가? 시도지사죠. 그래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런데 다만 이건 올해 신설된 내용이에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이야. 하나만 충족이 아니고 모두 충족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더하기 지가 변동률 등이 인근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승한다고요?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어도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시험에 내려면 지문이 좀 길어질 수 있죠. 길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지죠.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또 직감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 정균 평균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에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잘 안 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됐고요. 지정권자 받고. 그럼 이제 어떤 대상 지역이냐,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다시 일단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심지어 뭐가 있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즉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이거야.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개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계획. 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몰라요. 공법에서 배우세요.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네. 예전에 어떻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따 문제 나올 텐데요.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이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없는 지역이더라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 X. 자, 두 번째.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한 구시공고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동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동네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럼 당연히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찬바람 부는데 왜 지정하겠어요? 완화, 해제. 세 번째는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 중. 개발이 뭐 되는 지역? 예정되는 지역. 심지어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인근 지역도 익혀두시고요.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발이 예정 중이다, 인근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뭐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 이미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장이 투기 우려 있다고 국장이나 시도지사에 뭐하는 지역?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요건을 갖춘 넷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지정권자와 지정 대상 지역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지정 절차.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몇 년 이내로? 5년 이내로 지정하는데 구체적인 지정의 절차 간다 이거지. 지정의 절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지정이죠. 지정.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뭐만 거치면 된다? 네, 심의만 거치면 된다. 심의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올 거냐면 재지정이 나올 텐데 이때는 뭘 듣고? 그렇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1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기간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계속 광풍이 분다 이거죠. 그래서 재지정한다 이거죠.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도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 전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장이 재지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시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은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 이거지. 지정과 재지정. 재지정할 때만 의심 이렇게 외웠죠 우리. 재지정할 때만 의심한다. 의심. 재지정 의심. 자 그리고 반가로 2번 내려가죠. 이렇게 이제 지정했으면 뭐 해야 돼? 공고해야지. 어디가 허가구역이다라고 공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정했으면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뭘 해라? 공고해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쭉 통지를 해줘야 되죠. 자, 공고 통지 이걸 배우는 거야. 자 갑니다. 1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4가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 다음에 4가지는 꼭 외울 건 아니고요. 눈에 익혀놔야 돼요. 지정기간 최대 몇 년? 그렇죠. 5년 이내. 5년 이내. 여긴 이 동네는 3년 이런 식으로 지정하라 이거지. 공고해라. 다음 니은 그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용도지역을 이제 공고하는 이유는 이따가 배우죠. 각 지역별로 용도지역별로 허가 대상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대상 면적이 있으니까 각 용도지역별로 얼마 이하는 허가 안 받잖아요. 뭐 주거지역이면 180제곱미터 이하 허가 안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귿번은 지형도도 공고를 하고 니을은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네. 주거지역이다 이거죠.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라 이거예요. 자, 지정기간, 소재지, 면적 이런 것들,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런 것들, 지형도,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런 걸 공고해라. 공고했으면 2번 어떻게 해야 돼? 통지해야지. 국장은 위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 그리고 시군구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지정 공고했으면 뭐 하라고? 통지하라고. 자, 이 통지를 보죠. 통지는 자,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내용을 누굴 거쳐서 네,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내용을 국장과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하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건 누구?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를 받았으면 이 시군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통지해라?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줘라. 등기소도 알아야지. 왜냐하면 허가 받아서 허가증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증을 내야 되니까요. 2번째 해야 할 일은 며칠 이상 그렇습니다. 7일 이상 그 내용을 또 공고하고 며칠간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일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상, 여기는 간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7이고 여기는 15죠. 7 이상 15일 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다시 어떻게? 7 이상 15일 간. 여기를 7일 간 15일 이상 이러면 안 되니까 7과 15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7하고 15 사이, 7하고 15 사이. 7 이상 15일 간. 좋아. 그리고 이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걸 뭐 시도지사가 통지하네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시도지사가 통지해라 이러면 틀려 이게. 시군구 하는 거야. 시군구가. 뭐 이게 다예요. 뭐 다시 하죠. 자 이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했어. 지정할 때는 뭐만 거치면 돼? 심의만 거치면 돼. 재지정할 때는 의심을 해라. 재지정할 때만 다시 돌아올 때만 의심해라. 그리고 지정했으면 뭐 해야 돼? 지체 없이 공고해야지. 지정, 공고. 4가지. 공고했어요. 공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통지해야지. 국장은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게 누구? 시군구가 하는 어떻게? 지체 없이 하는 일이 2가지. 등기소장에게 통지 7일 이상 공고해라.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해제, 축소, 동일 이 말 써 있을 거예요. 네 군데 써 있어. 저 위에 동그라미 1번에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반가로 2번에 공고 통지는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저 밑에 반가로 3번 다 똑같이 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냐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자, 지정 절차, 그 다음에 해제 절차, 또 축소 지정 절차, 이 세 가지는 절차가 똑같다. 절차요. 이 세 가지의 절차는 동일하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동일하다. 더 이상 이제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으면 지정 해제할 거 아니에요. 또 일부 면적을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정 절차, 해제 절차, 축소 지정의 절차는 똑같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위로 올라갈게요. 동그라미 1번. 저 맨 위로 동그라미 1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을 뭐 할 때도, 해제할 때도, 또 뭐 할 때도, 축소할 때용에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뭐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뭐 해야 돼? 거쳐야 돼.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2번이나 나왔더라고. 2번이나 나왔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해제할 때도 축소할 때도 심의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그리고 밑에 반가로 2번에 1번 해제, 축소했을 때도 다음에 네 가지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때도 공고해야 돼. 해제했다고 축소했다고 공고해야 돼. 그리고 해제, 축소했을 때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제, 축소했을 때도 국장은 시도지사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해제, 축소한 거를 국장과 시도지사에 통지하고, 시군구는 또 지체 없이 등기소장이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가 15일을 열면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외워놔요. 지정 절차, 또 해제 절차, 또 축소 지정의 절차는 똑같다. 똑같은데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하나 추가된다. 재지정할 때만 의심, 이것만 추가되고 나면 똑같아. 이게 지정 절차고, 여러분 왼쪽도 지문도 잘 나오지만 오른쪽이 더 많이 나와서 시험이 지정 절차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지정 효과.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정 공고 써있죠. 거기 공고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다가 쓰세요. 공고 위에다가 쓰세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한 것을 의미함. 뭐 그렇게 쓰시면 돼.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아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뭐 했어? 아까 공고했잖아요. 이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하잖아. 공고하는데 여기는 시군구청장이 공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군구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가 아니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뭐 한 날부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란 뜻이라고. 네. 누가 공고한 날인가 알아야 돼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참 특이한 표현이죠. 오늘 지정 공고했으면 5일 동안은 허가를 안 받고 홍보기간이 필요하니까 6일째부터 5일 후부터 허가 받아라.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이거지. 5년 이내. 5일 후 5년 이내 이 말이네. 다음 2번. 그런데 재지정, 축소지정, 해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그 지역을 다시 계속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재지정. 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지정을 해제, 축소. 이럴 경우 어떻게?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예를 들어서 재지정 해볼게요. 재지정하는데 재지정도 공고하잖아요. 재지정에서 의견 들어 심의 거쳐서 재지정한 다음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재지정 공고하고 5일 후부터 효력이 있으면 또 5일 동안 허가를 안 받으니까 미친 듯이 계약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즉시 효력 발생. 축소, 해제 이런 걸 뜸들일 필요 없죠. 뭐 즉시 효력 발생. 처음에 지정만 5일 후. 다음에 밑에 해제, 축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로부터 받은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인정되면 꼭 뭐라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르라고 했죠. 인정되면 꼭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X로 나온 적도 있어요.
딱 한 번 나왔더라고. 되게 치사하게. 인정되면 꼭 하여야 한다. 자, 이제 허가 절차로 갑니다. 당연히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러니까 이제 A 땅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땅에 대해서 B가 어떤 권리, 소유권 또 지상권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권자 누구요? 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단독으로, 공동으로? 공동으로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으로 하잖아요. 당사자 직거래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도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법이 그건 아시죠? 법의 이름을 알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총 3가지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거 알잖아요. 개공이 계약서를 썼으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장에서만 개공이 등장하고 2장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쪽으로 건너오면 개공이 실종돼 버려. 우리 개공이 아예 실종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외국인 등에 대한 신고 허가를 대신 해줄 의무 있고 없고 그다음에 개공이 이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라도 허가 신청을 대신 해줄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공부해보면 알지만요. 전체 공부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단 한 번도 등장을 안 해. 갑자기 실종돼 버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내 개공이 나오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끝나고 외국인으로 딱 건너오는 순간 토지거래가 끝날 때까지 개공이 한 번도 안 나와. 법이 이상해. 갑자기 나오다가 사라져버려. 사라진다는 말도 없이. 말은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공동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근데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지. 이 계약, 그리고 예약은 포함하고 이걸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도 조심해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는 말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어떻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공동 허가라고 쓰세요. 그 밑에 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몇 가지는 잘 나와요. 어떤 걸 허가를 받고 어떤 걸 안 받느냐 이거죠. 대표 잘 나오는 것이 일단 매매는 당연한 거고 교환 중요하다. 교환 계약은 중요하다. 교환 계약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 계약이잖아요. 교환 계약도 허가 받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등기 들어가는 거 조심하고요. 가등기는 아까 예약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지. 자, 나중에 예를 들어 가등기일 때 허가를 안 받으면 가등기로 해놓겠지다. 그리고 나중에 지정기간이 다 끝나고 본등기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는 어떻게 공부하면 편하냐면은 만약에 이걸 허가를 안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다 쉽게 이해가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담보 가등기 허가를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 땅 주인이 돈 빌리고 B가 여기다 가등기 놓으면 되지. 가등기 놓고 담보 가등기예요 이렇게 꾸밀 거 아니야. 실전 돈 빌린 거예요? 아니지. 준 거지. 예. 그렇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다 이거죠. 그럼 양도담보 마찬가지예요. 양도담보도 돈 빌려. 그리고 못 갚는데 그리고 뭘로 줘버려? 네, 부동산을 넘겨요. 양도담보. 그럼 허가를 안 받으면 이렇게 꾸미겠지. 실제는 돈 빌린 건가? 아니, 준 거지. 대물변제 마찬가지죠. 대물변제. 허가 안 받으면 이게 꾸밀 거라는 거야. 돈 빌리고 갚아버려 그걸 갚아버립니다. 부담부 증여. 어떻게? 은행으로 또 10억 빌려. 10억 빌리고 그 부담과 같이 증여를 한다. 그리고 얘는 받자마자 바로 빚 갚아버려. 그럼 사실은 이거 매매죠. 이게 다 역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한다.
유저당 마찬가지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데 채권 변제 못하면 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다는 그런 계약을 유저당 계약 이렇게 불러요. 허가를 받아라. 판결 줘서 왜 허가 받느냐? 안 받으면 그걸로 꾸밀 테니까. 줄이 짜고 소송해서 기어이 쳐. 얘가 기어이 쳐. 판사님이 네 장 못 넘는 것 같은데 내 잘못했다고 넘기라고. 이렇게 판결 줘서 허가 안 받으면 그렇게 꾸밀 테니까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겁니다. 근데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교환 같은 거 지상권은 잘 나오고 법조문에 있으니까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가등기 이런 것도 여기 이 정도까지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 허가 대상 아닌 거 건축물만 살 때 허가 안 받죠 당연히. 토지만 허가 받으니까 지상권하고 비슷한 단어 지역권 조심하자는 거지.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 이런 건 허가 받지만 저당권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증여 무상이니까 상속 좋아, 유증 좋아, 경매 가장 잘 나오는 건 뭐? 경매가 제일 잘 나오죠. 경매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허가 대상인 거 아닌 거 몇 가지는 신경 쓰자 이거고. 그럼 이제 이 왼쪽에 있던 것들은 이제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유상, 설정, 이전 계약하고 싶다. 예약 포함한다. 그럼 계약 체결 전에 공동으로 시군구 허가 받아라 이 말이고 오른쪽은 이제 구체적인 그 허가 절차가 나오는 거죠. 허가 신청서에 적을 사항하고 첨부 서류인데 이걸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1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라.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당사자의 주소 성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써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공작물, 임목에 관한 사항 이런 건 밑줄 좀 쳐놓을게요.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도 신고하라. 허가 적어서 내라. 신고하라. 적어서 내라.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건축물, 공작물, 임목 이런 것도 허가 신청서에 써내라. 다음 니은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라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이걸 쓰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계약 예정 금액이네. 그렇지. 아직 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데 사실 계약서는 쓰긴 하죠. 계약서를 쓰고 허가 신청하긴 하지만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고 법조문으로 돼 있으니까 계약 예정 금액 이렇게 표현하고 자 비읍과 시옷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이 토지를 취득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좀 이따 우리는 허가 기준을 공부하잖아요. 허가 기준. 법에 이런 사유가 있을 땐 허가를 꼭 내줘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써내야 되죠. 내가 땅 사서 집 지어서 내가 거주할 거예요. 자기 거주 주택 목적으로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써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 왜냐하면 이건 지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돈 갖고 아빠 돈 갖고 할까봐 그럴까봐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를 밝혀내라 이거야. 만약에 엄마 돈 아빠 돈이면 증여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게 중요하다. 계약 예정 금액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토지 정착물도 써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2번 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는 국토부령에 있는 거라서 국토부령에 있는 거 잘 안 내는 편인데요. 일단 기업번 어디 밑줄지 하면 두 번째 줄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아까 토지 이용 계획을 써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서는 별도 서식이 있다고. 그리고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되지. 그렇지 이따가 배우지만은 당연히 농업인 등이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지 당연히. 내주는 거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라 이거죠. 하지만 이따 배우죠.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허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농지증을 또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대신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라 이거야. 토지 이용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좋아.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 서류는 잘 익혀두고. 3번.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아까 뭘 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잖아요. 이것이 변경된 경우는 등기일까지 시군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지. 등기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겠죠. 심사한다는 얘기죠. 필요한 조사를 하는데 이건 형식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토지를 취득할 예정인 거지. 이미 취득한 건 아니니까 필요한 조사를 하는데 이 필요한 조사는 뭐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필요한 조사를 하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고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며칠 이내에 해줄 거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얼마 이내에 해줄 것이냐 이건데 이거를 첫 번째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 이래도 맞고 며칠 해도 맞고 15일 이내 그래도 맞고 작년까지는요 공법이 있었을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비 때 대통령령에다가 15일 이내라고 올해 처음으로 명시했어요. 15일 이내에 해준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 안에 그래도 맞고 15일 이내에 그래도 맞는다고. 자, 읽어볼게요. 시군구는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공무원이 이제 허가 내줄 거냐 불허 안 줄 거냐는 결정한다 이거죠.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첫 번째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라.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 기간 내 그 처리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보고 민원 처리 기간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첫 번째 뭘 주거나 그렇죠. 허가증을 주거나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라. 통지해줘라. 그런데 선매협의 대상인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그 기간 안에 알려라.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줘라 이거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주라는 얘기잖아. 자, 이걸 해주던가 이걸 해줘라 이거죠. 이 기간 안에 뭘 하라 이거야. 선매는 뭐냐? 이건 다 아시잖아 우리. 자, 우리 A 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A 땅이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이용될 토지인 거야.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이다. 또 하나 있죠. 선매 대상 또 하나 이따가 배우죠.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용 이용될 토지니까 시군구가 보니까 뭐 굳이 이걸 비가 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공공기관, 그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를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줄 테니까 한번 선매 협의 좀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통지해 준다 이거죠. 이쪽에서 먼저 살 수 있도록 좀 해보시지요. 이렇게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주면 선매 협의는 꼭 해야 되죠. 이건 이 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선매 협의는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는데 나중에 협의가 안 될 수는 있죠. 협의가 안 됐다. 나 그 값엔 팔기 싫어요.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제 제시하니까 못 팔아요. 그럼 선배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다시 시공구는 그때도 뭘 해야 돼? 허가나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해줘야 돼. 허가증을 주거나 불허가 처분 통지를 그때도 다 해주는 거죠. 다시 해보죠. 시공구는 민원 처리 기간 15일 안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해주거나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해주는데 선매 대상이 통지 들어오면 선매 협의를 해야 돼.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때서는 시군구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지. 자,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까지 했고요. 이 1번은 법률에 써 있는 말이고 동그라미 2번은 대통령령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허가 신청서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음 허가 의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일 사실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공무원님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음 달에 시집 가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 끝난 날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허가 있는 걸로 본다. 이 맞네.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처리 되면 꼭 허가가 된 걸로 본다. 미처리가 되면 그래서 미친 듯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이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기준 면적, 허가 기준 면적과 허가 기준 이걸 배우자 이거죠. 자, 밑에 기준 면적.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 숫자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이게 초과라고 써드려요. 그 초과할 때 허가 받아라. 일단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이렇게 구분하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주상공록 네 가지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 그다음 도시지역 외에는 관농자 있잖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농자는 도시지역 밖에 쓰는 기타 지목은 250. 하나는 외워야 되잖아요. 기타 지목은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주거지역, 주거 18, 됐어요? 죽고 싶어? 너 죽고 싶어?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쌍둥이 200, 쌍둥이는 둘이니까 200. 공업지역은 연기 폴폴 공장에서 660. 녹지지역 나무가 빽빽해 빽 초과. 미지정 미달되니까 100에서 조금 미달되니까 90. 그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그 밖의 지목은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걸 초과할 때 허가 받으라 이거지. 그런데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는 있다.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면은 10%는 20제곱미터죠. 이 동네는 20제곱미터 초과일 때 허가 받아라 이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300% 이하 600제곱미터 초과일 때 허가 받아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면적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 다음에 면적 산정의 특례. 첫 번째 1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 1단의 토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동일인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라고 써드렸는데 그 말을 시험에 묻진 않아요. 동일인 소유인데 인접해 있어서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다. 예를 들면 이 토지는 두 필지인데 둘 다 공업지역이네요. 공업지역이면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았죠. 이거 둘 다 A 땅이에요. 둘 다 A 땅인데 여기는 400, 여기도 400제곱미터예요. 이걸 B가 사고 싶은데 B는 사실은 두 개를 다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두 개를 다 사면 허가를 받아야 되네.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또 사업 시행 목적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럼 이제 허가 받아서 취득했으면 허가받아 취득했으면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네. 사업 시행이면 무려 4년이나 이용해야 되네. 4년 동안 못 파네. 또 이용 안 하다 걸리면 이행강제가 부과되네. 머리 아픈 거야. 이거 난 투기 목적으로 사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이걸 사요. 계약합니다. 이거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왼쪽 땅 허가 안 받지. 기준면 예하니까. 다음 날 이걸 또 사는 거죠. 다음 날 사서 이걸 허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얼마 이내?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이때 어떻게 본다고? 전체 거리로 본다고. 전체 거리로 본다 이거. 자, 그래서 1번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때는 토지 전체 거래로 본다. 1년 이내는. 이렇게 외우세요. 1년 이내는 뭘로 본다? 전체 거리로 본다. 1년 이내 전체. 1년 이내는 전체 거리로 본다. 1년 지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네. 왼쪽 걸 허가 안 받아요. 오른쪽 걸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게 이게 1번이고요. 1번 쉬운 거죠. 2번은 분할거래. 분할거래는 처음에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었고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으시오. 자, A 땅이었는데 전체 면적은 300이었어요.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구역으로 지정 당시에는 기준 면적을 뭐 했어요? 초과했어요. 기준 면적 초과했어요.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뭘 했다? 분할을 했어. 분할을 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다 이거죠. 이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야. 읽을 것도 없어. 읽을 것도 없어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면 지정 후에 뭘 했다? 지정 후에 분할을 했다 이거죠. 분할을 해서 150이 되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 안 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잖아. 이거라도 허가 안 받으려고. 이거라도. 근데 이것도 받아라. 허가를. 이것도 받아라 이거야. 그래서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면 지정 후 분할되었다면 분할 후 거래들은 최초 거래들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본다. 이것도 허가 받아라. C가 이걸 살 때도 허가 받아라. 다 허가 받아. 전부 다 허가를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지정 후 분할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다. 이때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 토지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그런데 기억을 보니까 지정 후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그 말은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뭐 했다? 초과했으면 지정 후 지분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도 그 각각의 지분은 다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걸로 본다? 초과하는 걸로 본다 이거야. 그 말입니다. 그럼 다만 예외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었어. 그때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기준 면적 이하가 됐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주의할 점은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꼬시면 안 돼요.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는 경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 그때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허가 기준 면적까지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루 이어서 허가 기준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허가 절차로 쭉 이어지는 거죠.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